우리 이제 적성여대를 이제 지원할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두 문항 나와요. 두 문항 나오고 90분 주어지거든. 학교에서 원하는 건 일단 이렇게 각각 이제 45분씩 이렇게 자기네들은 기준을 그렇게 세우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문제마다 동일한 수준의 45분짜리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기출을 보면 얘가 더 쉬워요. 얘가 더 쉬워서 1번 문제를 푸는데 45분을 투자하면 좀 위험해요. 그래서 이게 그 한 2년 전인가 3년 전 기출 생각하면 그때는 1번이 조금 어려울 때가 있긴 했거든요. 네, 최근에 2년 정도 경향을 보면 1번 문제가 더 쉬워요. 그래서 특이한 일이 없다면 1번 문제가 더 쉬울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간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게 시험지 보면 일단 문제가 항상 2개 나오잖아요. 2개 나오면 1번하고 2번 중에 뭐가 더 쉬운지 일단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시간 분배를 뭐를 더 많이 두고 뭐를 좀 조금 줄까 이런 것들을 좀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약간 얘를 한 30분 정도로 끝내주고 얘를 한 60분 정도 끝내주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기출 문제를 보고 나면 확실히 1번 문제가 훨씬 더 간단하고 쉬워요. 그러니까 얘가 보통 뭐가 나오냐면 2차 함수랑 적분이랑 성분 문제를 많이 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항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언제나 그런 건 아니고 최근 몇 년간의 그냥 상황이 그래요. 모의 논술도 그렇고 기출도 그렇고 1번 문제에서 2차 함수랑 적분이랑 연결시켜서 나오는 문제를 계속 내고 있어요. 이게 올해 어떻게 될지는 사실 일요일이 돼봐야 알아요. 다다음 주 일요일날 정말 시험 문제가 딱 까져봐야 진짜 뭐가 나올지는 알겠지만 어쨌든 최근 경향을 봤을 때에는 1번에서 나오는 게 2차 함수와 적분과 관련된 문제를 계속 내고 있어요. 계속 내고 있고 이 뒤에 나오는 것도 얘를 보통 등비수열하고요. 로그하고 섞어서 내는 문제를 계속 내고 있어요. 계속 내고 있는데 이게 계속 조심스러운 건 그거예요. 진짜로 올해도 이렇게 나올지 아닐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데 그래도 2년 동안의 패턴을 봤을 때는 이런 모습을 계속 하고 있다. 왜 계속 2년을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교육과정이 이제 바뀌고 어느 정도 좀 정착이 되고 나서 얘네들도 이제 자기 시험 문제 스타일을 좀 정할 건데 그 이전에는 분명히 확률도 많이 냈고요. 그 다음에 기하 문제도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가장 최근의 형태들을 봤을 때는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어서 지금 파이널도 얘를 중심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쉽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하면 할수록 그만큼 숙련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2차 함수 관련된 문제나 아니면 조금 더 넘어가서 3차 함수까지 같이 내는 것들을 좀 많이 풀고 많이 연습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좀 더 비중을 둘 거예요. 그 다음으로 비중을 두는 것. 그래서 이게 약간 급수 문제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단순히 등비수열이라는 건 어차피 닮음이니까 닮음인 형태로 그림을 줄 거니까 등비수열로 계산은 되겠지만 그 하나하나 넓이를 구하거나 하는 거는 급수 문제 스타일이에요. 뭐 삼각함수를 이용해야 될 때도 있고 그냥 뭐 단순히 삼각형 넓이 구하고 사각형 넓이 구해서 뚝딱뚝딱 나오는 형태는 아닐 때도 있어서 저것들 기준으로 일단 여러분이 이제 5번의 수업을 할 때 얘네들의 비중을 거의 한 70-80%까지 끌어올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만 나온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확통을 좀 다루긴 할 거거든요. 확통을 좀 다루고 혹시 확통 선택 수능 말고요. 내신 때 확통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도 그게 조금 걱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예전에는 학통 문제 되게 좋아했거든요. 걱정이 학통 문제 되게 좋아했는데 지금 강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우리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게 이제 수학이죠. 고2 때 배우는 게 이제 수원하고 수투잖아요. 하고 이제 뭐 선택으로 이제 미적 있고요. 그다음에 뭐 확통도 있고요. 기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학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메인이라고 해요. 이게 메인. 정확히는 여기까지를 일단 주류로 삼겠다고요. 근데 미적 내용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급수 파트처럼 생각해 보면 결국 미적이랑도 연결은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하고 얘네들은 낼 수 있다 그래요. 이건 죽어도 안 내겠대요. 기출이니까 모아놓다 보니까 그 앞에 기하 문제가 들어있긴 하거든요. 근데 안 풀 거예요. 안 풀 거고 내지도 않으니까. 대놓고 안 낸다고 얘기하는 건 기하 하나예요. 기하는 안 내겠대요. 기하는 안 내겠다고 하고 최근 경향 보면 약간 여기에 이거를 좀 살을 붙이는 느낌으로 내고 있거든요. 살을 붙이는 느낌으로 내고 있는데 얘를 아예 건너뛸 수는 없어요. 그냥 학교에서 안 내겠다고 말하면 그냥 버리면 되는데 낼 수 있다 그랬거든요. 요즘 경향상 이거 위주로 내는 건 맞는데 이거 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얘를 보긴 할 거예요. 근데 확동이 이제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넘어서서 우리 그냥 예전에 뭐 확률 분포표 이런 거 만드는 거 정도?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예전에 중학교 때 배웠던 통계 파트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뭐 기본적인 그 수화에 나와 있는 경우의 수 문제 이런 것들 적용해서 할 수 있는 파트라서 근데 요거는 살짝만 다룰게요. 확성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우리 그 어차피 길이 구하려면 사용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삼각형의 활용 있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런 것들도 좀 다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5번 수업할 동안 요거 위주로 좀 많이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문제 유형들은 얘네들을 많이 연습할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조금 쉬울 수 있어요. 어차피 2차 함수 여러분 뭐 접근하는 거 크게 어려워하지는 않잖아요. 사실 뭐 다항함수 접근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손에 익고 나면은 이게 진짜로 30분이 아니라 25분에도 끝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훈련해서 얘가 조금 계산이 좀 그래요.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얘랑 섞이는 순간 계산이 지옥 같을 거라는 건 여러분들이 경험상 다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부분의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일단 수업을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듣기는 전략도 그런 방향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차 함수 관련된 문제는 좀 빨리 정확하게 딱 쳐내고 그 다음에 계산이 좀 복잡할 거니까 그 등비수열하고 로그랑 섞이고 나면 계산이 좀 복잡할 거니까 저것들을 어떻게 좀 시간을 확보해서 정확하게 풀어낼 것이냐 이런 것들에 좀 전략을 좀 맞춰서 가도록 할게요. 올해 거는 제가 경쟁률을 확인은 아직 못 해봤는데 예전 같은 느낌 보면 보통 이제 저희 그 수리술술로 대학을 하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균적으로 경쟁률이 한 1대 한 27 아니면 28 이 정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접수할 때 경쟁률이고요. 실제 경쟁률은 이거 반토막 나서 한 1대 한 15 정도 이렇게 나와요. 네, 15 정도. 그래서 이 정도만 없애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경쟁자가 이만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만큼만 없애주고 나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그 엄청 어렵게 내는 학교는 사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이렇게 계산이 좀 복잡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좀 이렇게 익숙해질 때까지 계산이 좀 부담스러워질 수는 있는데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엄청 어렵게 내는 경우는 아니라서 이게 뭐 합격한 아이들 이제 내신 평균적으로 이제 몇 등급 정도 나오는지 이게 보면 한 3등급 정도 선이라고 하고 제일 점수 낮게 나오는 아이는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내신 7등급도 합격할 수 있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내신 7등급이 나오더라도 여기서 잘 풀면 충분히 커버 가능하게끔 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제 뭐 5번이 뭐 짧으면 짧고 길면은 긴데 어차피 이제 특정한 유형을 계속 훈련시킬 방향으로 갈 거니까 여러분도 좀 많이 좀 해주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교재 다 받으셨죠?
22초 볼게요. 22초. 다른 학교는 보통 제시문에 뭐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건가 뭐 이런 힌트들을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제시문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주어진 문제를 이런 방향,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풀면 되는구나 이렇게 많이 주는데 보통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이 그냥 문제 조건이에요. 문제 조건을 보통 주고 이렇게 막 길진 않아요. 길진 않은데 최근에 이제 그 등비수열하고 그 로그 관련된 거 이건 이제 설명이 사실 길어질 수밖에 없잖아. 여러분 이제 급수 문제 풀 때 느끼겠지만 사실 똑같은 설명이 뭐 닮음이 어쩌고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장이 길어지니까 그런 경향들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시문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양으로 주지는 않아요. 여기에 총 3개를 줬어요.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좌표가 이제 A, A제곱, 이 좌표가 B, B제곱, 이 좌표가 C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대소 관계는 이렇게 해주겠대요. 그때 삼각형 ABC 넓이가 최대가 되는 점이 C의 좌표가 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이차함수 내에서 삼각형을 줬을 때 얘가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얘랑 그 다음에 여기서 접선이 좀 그런데 이쪽으로 갈게요.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얘랑 얘랑 평행하면 되는 거죠. 이때 넓이가 제일 큰 거잖아요. 사실 성질로도 알고 있죠. 이때 이렇게 평행하게 되는 요 점의 좌표는 2분의 a 더하기 b, 2분의 a 더하기 b의 제곱 이것도 사실은 알고 있어요. 왜냐면 그 투투에서 문제 풀 때 저런 형태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결과물은 알고 있는데 그걸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얘는 점시에서의 접선이 3분 A랑 평행해야 되는 거예요. 평행해야 되니까 이 평행하다는 건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죠. AB의 기울기는 B-A분의 B제곱 빼기 A제곱이니까 그냥 A 더하기 B라는 거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점 C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2 곱하기 C인 것도 알고 있다.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C인 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얘네들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 C는 A 더하기 B 그래서 C 값이 2분의 A 더하기 B 이렇게 잡아도 되겠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C 잡도를 A랑 B랑 나타내 주는 거 나오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숙제에서 했었던 그냥 기본적인 상식의 틀을 벗어나지도 않아요. 벗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앞에 나와 있는 1번 형태 문제가 거의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매년 나오고 있거든요. 재작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지금 그 사이에 있었던 모의도 다 그렇고 1번 문제는 딱 요 정도 선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들 여러분이 좀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빨리빨리 풀어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좀 단축하는 걸로 방향성을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삼각형 넓이 구하라고 했는데 가끔 이제 삼각형 점 좌표 주고 나서 넓이 구하라고 하면 회론 쓰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 회론이 아니라 신발끈? 신발끈 쓰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계산을 줄일 때만 좀 사용해 주시고 실제로 답안 작성할 때는 신발끈 공식 썼다는 언급은 안 해주시는 게 좋아요. 교육과정은 아닙니다. 그 공식 자체는. 그리고 사실 저렇게 숫자가 아닌 걸로 나왔을 때는 되게 지저분해져요. 되게 지저분해지니까 안 쓰시는 게 좋은데요. 굳이 써야겠다. 굳이 써야겠다고 하면 저 점 중에 하나를 원점으로 평행이동 시켜주고 쓰세요. 굳이 그 계산, 그러니까 식은 내가 잡을 건데 그 계산하기 너무 피곤하다. 그러면 신발 공식 쓰셔도 좋은데요. 쓸 거면 이 상태로 풀지 말고 얘를 원점으로 맞춰서 해주시는 게 편해요. 그나마 상대적으로. 물론 이제 절대 예쁠 수 없는 아이인 건 아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편해요. 상대적으로. 최대한 되도록이면 안 쓰는 게 더 좋고요. 점이 3개 주어졌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일단은 두 점으로 이걸 이용해서 거리 구해야 되죠. 거리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리 구한 그 두 점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좀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남은 한 점으로 높이 구해줘야 돼요. 이거 1학년 때 그 직선의 방정식 처음 배우고 나서 거리도 배우고 이거 하고 나서 세점 주어졌을 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했었죠. 그럼 얘도 A가 이제 A, B된다. A, A 제곱 B가 B, B 제곱 C는 사실은 저건 거 알잖아요. 저건 거 아는데 저 상태로 계산하면 조금 귀찮으니까 일단은 C, C 제곱이라고 두고 정리가 끝난 다음에 C에다가 2분의 A 더하기 B를 넣을게요. 두 점 사이에 거리 구해야 되니까 A, B 구해주면 루트에 B 빼기 A 제곱이고 B제곱 빼기 A 제곱에 또 제곱인 거죠. 요 안에는 A 더하기 B도 있고요. 그 다음에 B 빼기 A도 있는 거죠.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B 빼기 A를 뽑아내줄 수 있겠네요. 여기도 B 빼기 A 제곱 있고 이쪽에도 B 빼기 A 제곱이 있으니까 뽑아내주고 나면 루트 안에 1 더하기 5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이게 이제 1번 한 거고요. 2번 이제 두 점을 이용해서 거리를,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줬는데 어차피 우리 기울기 아까 구했어요. 이거라고.
여기 구했죠. 얘는 y는 a 더하기 b에 x 마이너스 a 더하기 a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a 더하기 b의 x에다가 마이너스 ab 나오겠네요. a 제곱끼리 지워질 거니까. a 더하기 b의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ab는 높이 구할 건데요. 루트 a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네. a 더하기 b의 c 마이너스 c 제곱 마이너스 ab 자, 이제 마무리 계산만 하면 되는 거죠. 넓이 예쁜데 2분의 1에다가 그 거리가 2 빼기 a의 루트에 1 플러스 a 더하기 b의 제곱 에다가 높이가 값에 a 더하기 b의 c 마이너스 c 제곱 하고 얘랑 지워지죠. 우리 그 아무리 복잡하게 나와도 이렇게 해서 삼각형 넓이 구하면 이 부분 지워지는 거 매번 나오던 패턴이죠. 이제 여기다 이제 c를 살려야 될 건데 그러면 c가 2분의 a 더하기 b니까 2분의 a 더하기 b의 제곱이거든요. 여기다 마이너스 4 이것도 그냥 전개하는 걸로 치죠. 4분의 a 더하기 b의 제곱 될 거고요. 마이너스 ab 해줄 건데 2분의 b 마이너스 a 들어갈 거고요. 이거 어차피 양수니까요. 여기가 4분의 a 더하기 b의 제곱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4abc 이렇게 나오죠. 2분의 1에 2 빼기 a에 요거는 많이 나왔던 패턴이니까 4분의 2 빼기 a의 제곱 이거 8분의 1에 2 빼기 a의 세제 S1하고 S2의 비율이 일정한지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사실 일정하죠. S1은 y는 x제곱하고요. y는 x제곱하고 그 다음에 성분 A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고요. 결과물은 알고 있죠. 결과물 얼마인 거라나 6분의 1에 b 빼기 a의 세제곱인 건 알고 있죠. 네, 이것도 뭐 대신할 때 많이 쓰잖아요. 대신할 때 6분의 절대값 a 해갖고 넓이 구하는 거 많이 하니까 사실 결과물은 알고 있는데
얘가 원하는 건 정적분을 이용해서요. 정적분을 이용해서 이거 구하는 문제 되게 많이 구하거든. 이거 구하는 문제 되게 좋아하는데 그때마다 늘 하는 조건은 그거예요. 저거 그냥 바로 쓰지 말고 정적분 이용해서 하라고. 정적분 이용해서. 그럼 정적분 이용해서 해달라고 했으면 이제 뭐 하면 돼요? A부터 B까지 직선에서 2차원도 빼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적분해주면 되는 거죠. 이거 적분하면 이거 나올 건 아는데 어쨌든 해달라고 했으니까 이거 나오는지 한번 해봐봅시다. 이거 너무 좋아해요. 이거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때마다 정적분 하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해봐야 돼요. 어떻게 하는지 다들 알고 있는데 해본 거랑 안 해본 거랑 쓸 때 느낌이 달라요. 역시 옛날에 정석으로 공부했던 사람들은 정석에 대해 증명도 시키죠. 그래서 아마 한 번씩은 다 해봤을 건데 너무 오래전일 거니까 적분을 왜 쓰고 있냐? 이거 다음 문제니까 그냥 적분해주면 되죠. 2분의 A 더하기 B의 X제곱 빼기 AX 마이너스 3분의 1의 X 세제곱을 A까지.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문자로 돼 있는 다음 함수 적분할 때 있잖아요. 문자로 된 다음 적분할 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 B를 싹 집어넣어요. B를 싹 집어넣어. 그 다음에 A를 싹 집어넣어요. 그럼 둘이 빼면 되죠. 이렇게 풀면 난리 나요. 이렇게 풀면 계산이 너무 똑같은 계산이고도 효율이 급격히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것도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방법이에요. 여기를 그냥 빼버리고 시작할 거예요. 여기도 그냥 빼버리고 시작할 거고요. 여기도 빼버리고 시작할 거예요. 결론을 알고 있는 게 왜 중요하냐면 식을 어떻게 정리할지 방향성이 결정돼요. 지금 결론이 이거잖아요. 이거 정리할 거잖아요. 그 앞에 뭐로 묶어줘야 돼? 6분의 1로 묶어줘야 되죠. 6분의 1로 묶어주고 나면 여기는 3의 A 더하기 B의 제곱될 거고 여기는 6의 AB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의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요것만 계산해 주면 되는데요. 어차피 A제곱 지워지겠죠? B제곱도 지워지겠죠? 남는 거 하나씩만 남죠? 그 다음에 여기서 6개, 여기도 6개 AB 나올 거니까 사라질 거고 이쪽에서 2개만 나오겠죠. 여기도 600의 A의 제곱이죠. 이거 뭐나요? 6분의 1에 600의 A의 세제곱이죠. 그 다음에 뭐 X2는 아까 저거 쓰라고 했으니까 8분의 1에 600의 A의 세제곱 S2분의네요. S2분의 S1이면 얘는 6분의 1에 B 빼기 A의 세제곱에다가 B 빼기 A의 세제곱분의 8이죠. 역수니까 계산해주면 6분의 8 약분해서 3분의 4. 이 값이 항상 일정하게 나온다는 것도 사실 내신하면서 알고 있던 사실이죠. 약간 포커스를 좀 어떻게 맞추시냐면 이 이차함수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이 모르는 정보를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어디선가 한 번쯤은 다 들어봤던데요.
저 넓이가 6분의 얼마다, 삼각형 넓이가 8분의 얼마다, 뭐 이 정도 내용들을 물어볼 건데요. 여러분 그 결과물들은 사실 다 들어서 물론 까먹었을 수는 있지만 모르지는 않는 내용이에요. 언젠가 한 번쯤은 다 들어봤던 거, 혹은 자기가 계산할 때 한 번씩은 다 썼던 내용들, 이것들을 얘기할 건데, 여기서 근데 여러분이 이걸 진짜로 계산해 본 적은 별로 없을 거예요. 진짜로 계산해 본 적은 별로 없을 거니까 사실 거기서 이제 괴리가 나오거든요. 아는데 결과물이 뭔지는 아는데 그거를 계산해 본 적이 없으니까 식을 정리하다 꼬이는 거예요. 혹은 식을 정리할 때 이게 이쁜 식은 아니잖아요. 사실 문자가 막 3개, 4개 이렇게 나오고 나면 그럼 저 과정에서 말려요. 말려서 답이 안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안 해봐서 틀릴 때가 많아요. 2차 함수 문제는. 그래서 이거 연습, 쓰기 연습도 좀 많이 시킬 거고요. 어차피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이제 손에 읽는 게 필요하니까 이런 형태의 쓰기 연습도 좀 많이 시킬 거고, 그럴 때 이제 그 채점을 할 때도 그러니까 되게 디테일하게 짜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이거 맞으면 몇 점이 아니라 뭐 있으면 몇 점, 뭐 없으면 감점, 뭐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좀 짜서 채점하는 조교들이 그거 보고 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똑같이 잘 썼는데 감점이 나오고 감점이 안 나오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좀 어차피 우리 지금 실전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추도록 할게요. 솔직히 얘기하면 되게 막 있어 보이는 풀이, 막 있어 보이는 막 내용들, 되게 막 혹할 만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기출이 그렇게 안 나오는데 내가 그런 걸 하고 있으면 그건 파이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냥 평범한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닷새 동안에 많이 늘어나게, 실력이 늘어나게끔 좀 짤게요. 여러분들 좀 그거도, 나도 걱정이 그거예요. 이 참수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드냐면, 뭐 쉬운데? 혼자 할 만한데? 이런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고기를 조금 더 보완하고 채워주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여기서 100점 100점이거든요. 사실 이 학교에서 내는 채점이 두 문제니까 여러분 총점 200점짜리야. 앞에 거 100점 확실하게 확보하자. 이렇게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줄 보는 김에 이번 확통을 좀 볼까요? 지금 나온 이 확통 문제가 그 확통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온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고 나서 그 뒤로는 확통을 물어본 적이 없기는 하거든요. 없기는 한데 사실 이거 냈을 때에도 여러분이랑 동일한 교육과정이었으니까 사실 못 낼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냈던 전례도 있고 아예 한 번도 안 냈으면 그러겠는데 이 정도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자, 2번 보면요. 첫 번째 내용은 주사위를 던졌대요.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가 4개래요. 나올 수 있는 건 1, 2, 3, 4, 5, 6, 6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M은요. 공에 들어있는 수를 추출했대요. 이거 이렇게 쓰기 말죠. L이 될 수 있는 건 1, 2, 3, 4, 5, 6이고 M이 될 수 있는 건 1하고 2하고 3밖에 없는 거죠. 얘네들을 이용해서 등비 수열을 만들 건데 A에는 K에 L분의 M에 N-1제곱이죠.
그러니까 여기 넣을 수 있는 거는 분모에 들어갈 수 있는 건 1, 2, 3, 4, 5, 6 중에 하나. 분자에 들어갈 수 있는 건 1, 2, 3 중에 하나겠죠. 자, 그때 기울이 뭐겠지? 얘가 수렴 문제야. 이거 급수잖아요. 급수잖아요. 급수가 수렴한다는 거.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근데 어차피 주사위에서 는 뽑은 거니까 음수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공비가 0하고 1 사이라고 할게요.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L분의 M이 0하고 1 사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AM이 얘가 성공이에요. 네. AN은 우리 앞에서 계산해보면 K에 L분의 M에 N-1제곱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요. 이것도 뭐라고 해봐야 어차피 뭐야? 급수인 거잖아요. 그 수렴하기로 했죠? 수렴하기로 했으니까 앞에 거 끊고 날린 것도 당연히 수렴하겠죠? 얘는 첫 번째 게 여기다 n 더하기를 넣는 건 a의 n 플러스 1일 거고요. 그 다음에 공비는 L분의 M 똑같이 가겠죠. 얘도 나타내주면 1-L분의 M 공비분의 첫째 항이잖아요. M 플러스 1이니까 K에 L분의 M에 N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이제 크거나 같으면 성공이 되는 거죠. K 양수라 그랬으니까 날려버릴게. 날려버리고 나면 여기 1 될 거고요. 여기는 1-L분의 M 네, 여기는 L분의 M 되겠죠. 이거 어차피 얘가 1보다 작으니까 양수라고 이쪽으로 넘겨주면 1-L분의 M이 L분의 M보다 커야 될 거고, 그럼 이제 L분의 M은 2분의 1보다 작으면 되나요? 얘가 원하는 게 그럼 일단 우리가 그냥 제시문 보면서 필요한 정보들 그냥 쭉 뽑았는데 사실은 저 과정 없어도 문제에서 원하는 게 저 내용일 수밖에 없어요. 제시문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이외에 다른 거를 물어볼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은요. L하고 M하고 추출을 해봤는데 얘가 성공했대요. 성공할 확률이 얼마냐 물어본 거죠. 즉 원하는 게 뭐야? 이거 2분의 1 될 확률이 얼마냐는 거죠. 여기서 성공한다는 거 L분의 M이 2분의 1이라는 얘기잖아요. 2분의 1.
가능한 순서상은 L이 1일 때는 뭐 어림도 없죠. 1일 때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L, M으로 잡을게요. 잡아주고 나면 얘가 2일 때는 1 되겠죠. 2일 때는 1. 그 다음에 3일 때는 1 될 거고. 나눠주면 1 되고 2 되겠네요. 나눠주면 1 되고 2 되고. 나눠주면 1 되고 2 되고 3 되고. 이렇게 9개가 나오네요. 9개. 확률은 전체분의 사건인 걸 알죠. 전체분의 사건. 이거는 중학교 때 배운 거니까. 전체분의 사건인 걸 알죠. 전체 몇 가지예요? 전체 몇 가지예요? L 들어올 수 있는 게 몇 개? 6개. M 들어올 수 있는 게 몇 개? 3개. 그럼 전체는 곱하기 3이죠. 그 다음에 우리 케이스 몇 개? 9개?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거 2분의 1인가요? 네, 이거 확률 배우신 분들 이렇게 풀면 돼야 안 돼요? 답이 틀린 건 아니에요. 답 맞아요. 답 맞는데 이렇게 풀면 돼야 안 돼요? 방법이 틀리진 않았는데 뭐가 좀 부족하죠? 원래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의 경우의 수가 확률이라고 배우는 건 딱 중학교 때까지죠. 중학교 때까지. 확률을 진짜로 하고 나면 저 케이스가 아닌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케이스가 아닌 상황들이. 여기에 이게 가능하려면요. 이게 가능하려면 좀 어려운 표현으로는 이 얘기가 좀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표현이야. 그냥 근원 사건이 같다는 거는 있어 보이게 쓰는 거고. 까매튼 얘기 뭐냐면 내가 주사위에서 1 나올 확률이나 5 나올 확률이나 3 나올 확률이나 6 나올 확률이나 똑같고요. 공을 뽑아서 1 나올 확률이나 3 나올 확률이나 2 나올 확률이나 똑같잖아요. 그게 근원 사건이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각각의 숫자가 나올 확률이 모두 같기 때문이에요. 주사위를 뽑을 때 주사위 6개 중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모두 다 6분의 1씩으로 같죠. 공을 뽑을 때도 1, 2, 3이 나올 확률이 모두 3분의 1로 같죠. 그게 같으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근데 이거는 알아야 할 수 있는 표현이니까 만일 진짜로 이 정도의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저런 게 없다고 해서 뭐 감점을 크게 딸 것 같진 않아요. 이제 저게 확통을 안 한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의 페널티니까 확 딸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은 알고 계시는 게 정확하니까. 그 다음에 반복 시행에서 실패한 시행의 횟수를 확률 분수 X라고 하자. X는 실패한 횟수인 거야. 실패한 횟수. 다음 이 게임 룰이 뭐냐면 4번을 할 건데 4번을 할 건데 그 중에서 성공이 2번 나오면 게임 끝날 거예요. 4번을 할 건데 맥시멈 4번을 할 건데 성공이
두 번 나오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두 번 나오는 거. 그러면 이제 X가 실패잖아요. X가 실패. 그럼 실패를 한 번도 안 할 수도 있죠. 이제 실패를 한 번도 안 할 수 있죠. 실패를 안 하는 케이스는 뭐지? 성공하고 성공하는 경우죠. 성공하고 성공하는 경우. 그럼 이거 확률 얼마예요? 성공할 확률 얼마? 2분의 1. 성공할 확률 얼마? 2분의 1 해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실패가 한 번 있어요. 실패가 한 번 있어요. 그럼 얘는 될 수 있는 게 실패하고 성공하고 성공할 수 있죠. 실패하고 성공하고 성공하고 그다음에 성공하고 실패하고 성공할 수 있죠. 성공 실패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 각각의 확률은 얼마씩이지? 성공할 확률이 2분의 1이면 실패할 확률도 2분의 1. 얘도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또 똑같은 케이스니까 얼마나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죠. 이제 실패를 두 번 했어요. 실패를 두 번 했어요. 그럼 실패하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성공하고 그다음에 실패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이게 안 되겠다. 알고 보이나요? 맞죠? 성공 두 번 나면 게임 끝나는 거야. 이거밖에 없을 거고 각각의 확률들은 얼마씩이야?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얘도 다 똑같죠. 자, 이번에는 실패가 3개예요. 실패가 3개예요. 실패, 성공. 실패, 성공, 실패. 실패, 성공, 실패, 실패. 성공, 실패, 실패. 각각의 확률도 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죠. 얘도 다 똑같겠네. 협소하니까 이쪽에 넣을게요. 이게 4개는 너무 편하죠? 실패가 4개 있는 건 다 뭐 하는 거야? 실패. 얘도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겠죠. 얘를 원하는 게 뭐냐면 확률 분포를 구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확률 분포표를 만들 건데 얘는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정말 그냥 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아까 0일 때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었으니까 4분의 1일 때가 이거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2개 있으니까 4분의 1. 2개일 때가 16분의 1이 3개 있죠. 3개일 때가 16분의 1이 4개 있네요. 그다음에 4개 나올 때가 16분의 1이죠. 이거 합하면 1이 나와야 되죠. 확률의 총합은 언제나 1이어야 돼요.
부족한 부분이 있죠. 이렇게 풀었을 때 문제되는 건 각각의 시행이 독립이어야 돼. 그러니까 앞에 성공하는 거랑 뒤에 성공하는 거랑 전혀 관련이 없죠. 내가 앞에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어차피 다 똑같은 케이스여야 되는 거고. 사실 그 중등에서 배우는 확률하고 고등에서 배우는 확률하고의 차이는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푸는 방법은 똑같은데요. 똑같은데 저것들이 제일 이쁜 케이스냐 아니면 저것만 있느냐 이 차이죠. 중학교 때는 저것만 있는 거죠. 저것만. 저거 다른 거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지. 근데 고등학교는 그냥 저게 그냥 이쁜 케이스인 거죠. 이쁜 케이스. 언제나 상황들이 독립이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내가 앞에 성공할 거랑 뒤에 성공할 거에 서로 연관 관계가 있으면 그때는 독립이 아니라 종속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관계들이 있으니까 케이스들이 조금 어려워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렇게 풀었을 때 필요한 표현들이 있는 건데 그냥 한다면 여러분이 확동을 전혀 배우지 않은 상황에서 시험을 본다면 저런 언급이 없더라도 그냥 이렇게 푸는 걸 그냥 인정해 주겠죠. 대체 컨택 과목이 저게 필수가 아닌 상황이었으니까. 이번엔 Y인데요. 얘는 그냥 시행을 했어요. 시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5번 상황이 무조건 4번이 맥시멈이라고 정했잖아요. 4번이 맥시멈이라고 정했는데 꼭 경기가 4번에 끝나는 건 아니죠. 4번에 끝나는 건 아니죠. 그럼 얘가 일단 끝내려면 제일 작은 건 2일 거고요. 그 다음에 3번까지 해서 끝날 수도 있고 4번까지 해서 끝날 수도 있는 거죠. 경기가 몇 번에 끝나냐요? 2번에 되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2번에 끝나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죠. 여기 2번에 끝날 확률은 그냥 4분의 1인 거죠. 그 다음에 3번 되는 건 요거죠. 요거 말고 또 있나요? 3번 되는 거 이거밖에 없죠? 3번에 끝나는 건 8분의 1, 8분의 1이었으니까 얘도 그러면 4분의 1인가요? 그다음 나머지 다 4번이죠.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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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그럼 4번짜리가 8개 있네요. 그럼 얘는 16분의 1에 8 곱했으니까 얘가 2분의 1인 거죠. 얘도 확률분포표를 만든다고 하면 두 번, 세 번, 네 번 하고 있죠. 4분의 1, 4분의 1, 2분의 1. 문제가 원하는 게 4번까지 했을 때 성공이 1번이란 확률이야. 4번을 했는데 성공이 1번이네. 성공이 1번이라는 얘기는 실패가 몇 개야? 3개라는 얘기죠. 4번 했는데 성공이 1번인 거니까. 그럼 얘가 2분의 1이죠? 그다음에 3번이니까 4분의 1이네요. 2분의 1 나오죠. 요 정도 개수 세기 케이스 나눠 개수 세기 정도 라면 여러분은
전환대 출제해도 크게 무리될 것 같진 않아요. 이게 아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법정여대에서 만약 확률이 나온다면 이 정도 선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기출이에요. 쉬었다가 하지만 제 예상 문제도 좀